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덧셈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곱셈에서도 역시 절대값을 이용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절대값을 곱하고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6을 만들었고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을 곱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도 절대값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의 곱에 플러스 부호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였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였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곱셈의 계산 법칙을 하면 알겠지만 결국에 여기에서의 두 수의 곱에서 부호가 같다, 다르다. 즉 결국에는 음의 부호의 개수가 몇 개냐? 네, 음의 부호의 개수가 짝수개와 홀수개로 나누게 되는데 음의 부호의 개수가 짝수개, 0도 짝수가 됩니다. 그렇게 짝수개인 경우에는 전체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붙여주고 음의 부호가 홀수개가 되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니다. 즉 여기에서 음수가 2개 플러스죠. 음수 하나, 홀수개죠. 절대부호, 전체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네, 절대값의 곱에 3 곱하기 4 네,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니까 짝수개입니다. 전체 부호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12.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7은 절대값의 곱에 전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네, 음의 부호가 하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 자, 유리수의 곱에서도 역시 먼저 절대값을 곱합니다. 3분의 1과 5분의 3을 곱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약분.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자,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2도 절대값의 곱 4분의 3과 3분의 1을 곱하고 전체 부호는 플러스. 음의 부호가 2개니까 짝수개죠. 전체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느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왜 양수가 되는가입니다. 사실은 이 곱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옛날에 그 수학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식처럼 네, 지금은 절대값을 이용해서 설명은 합니다. 네, 음의 부호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즉 홀수개이면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 이렇게 부호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개념, 그 원리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활동지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숙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2는 네, 절대값을 곱하고요. 5 곱하기 2 네, 부호가 다르니까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도 역시 절대값 6 곱하기 3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짝수개니까 전체 부호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18. 플러스 5분의 3과 플러스 4분의 3도 일단 절대값을 먼저 곱해요. 그리고 부호를 결정합니다. 플러스니까 전체 부호 플러스. 그래서 약분할 게 없죠. 그러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20분의 9. 네,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2분의 5 곱하기 15분의 2를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체 부호 마이너스. 자, 약분하죠. 약분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는가?
사실 수학자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내용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일단 활동지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과 마찬가지로 곱셈의 계산 법칙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순서를 바꾸어 곱해도 그 결과 같다. 네,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어떻게 되죠?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절대값끼리 계산을 하죠. 3, 5, 15.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3도 역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5 곱하기 3이 됩니다. 이것처럼 3 곱하기 5와 5 곱하기 3이 모두 15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부호는 음의 부호의 개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그 결과가 같게 됩니다. 이것을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요. 세수의 곱셈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수의 곱셈은 먼저 두 수를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5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30이 되고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먼저 묶어서 플러스 6을 만들고 거기에 마이너스로 곱해도 역시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서 묶어서 계산을 해도 그 결과는 같다. 이것을 곱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곱셈의 계산 법칙을 정리를 했는데요. 왼쪽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어떤 걸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곱해도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수 A, B, C에 대해서 곱셈의 교환 법칙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교환 법칙은 두 수에 대한 얘기죠.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그 결과는 같다. 그 다음에 곱셈의 결합 법칙은 A 곱하기 B를 먼저 묶어서 C를 곱하건 뒤에 있는 B 곱하기 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곱하건 그 계산 결과는 같다.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가로를 없애서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덧셈의 계산 법칙과 마찬가지로 수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편리하게 계산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부호랑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판단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을 계산하여라.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수끼리 곱하면 더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교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으로 플러스 4랑 플러스 2를 먼저 곱하면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끼리 계산하면 8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플러스 5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잘 보면 마이너스 3분의 4랑 마이너스 8분의 3은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역시 계산 순서를 바꾸어서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8분의 3 곱하기 플러스 5분의 4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먼저 묶어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전체 부분 플러스죠. 그 다음에 3분의 4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곱하고 뒤에 플러스 5분의 4를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약분 하면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는 절대값으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되어서 약분. 그래서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본 것처럼 앞에서 선생님이 곱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에는 부호를 먼저 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음의 부호가 짝수개이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 음의 부호가 홀수개이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로 전체 부호를 결정하고 절대값끼리 계산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을 보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죠. 네, 홀수개니까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10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걸 먼저 계산하면 좋겠죠. 10 곱하기 5 곱하기 2니까 1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잘 안 써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5번 곱하라는 뜻입니다. 즉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5번 곱해지는 거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2분의 1의 전체의 5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은 2분의 1을 5번 곱하라는 거니까 분모에 있는 2도 5번 2의 5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는 1도 5번이 되는데 결국에 2의 5제곱은 32가 되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는 식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5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는 3 더하기 마이너스 4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네, 거기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런데 5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역시 마이너스 5예요. 잘 보면 5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가 5 곱하기 3과 5 곱하기 마이너스 4와 결과가 같습니다. 마이너스 5로. 자, 이걸 잘 보면 두 녀석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 가로 안에 있는 3 더하기 마이너스 4에 5가 곱해져 있는 형식인데 이 5를 곱한다라는 것을 3에도 곱해주고 그래서 5 곱하기 3이고요. 마이너스 4에도 곱해주고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더하기가 그대로 더하기로 온 셈입니다. 즉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의 5를 곱하는 것이 골고루 하나씩 나누어 준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분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세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가로 안에 있는 B 더하기 C에 A가 B에도 C에도 그래서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렇게 나뉘어지죠. 똑같이 뒤에 있는 곱하기 C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C 곱하기 A 더하기 B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자, C가 A에도 B에도 나뉘어진다. 그래서 A 곱하기 C하고 B 곱하기 C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분배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맨날 가로로 묶여 있는 것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가로가 풀리잖아요. 이걸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개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전개되어 있는 요 녀석이 요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A 곱하기로 싹 묶어내면 이렇게 묶어내면 남는 건 B하고 C가 남죠. 그래서 B하고 C가 남고 가운데 더하기니까 B 더하기 C. 그래서 요 방향으로도 중요하지만 요 방향으로도 중요하니까 이걸 왔다 갔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곱하기 2분의 1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을게요. 자, 6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네, 6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물론 가로 안에 있는 것을 통분해서 먼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6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이게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1은 3이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곱하는 거니까 전체 부호 마이너스고 6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약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7 곱하기 마이너스 2.68 더하기 7 곱하기 5.68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 곱하기 7 곱하기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68 더하기 5.68이 되죠. 자,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7 곱하기 마이너스 2.68과 플러스 5.68은 전체 결과 3이 되어서 21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로 묶여있는 것을 펼쳐내는 이렇게 전개하는 분배 법칙 말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공통인 녀석으로 묶어내서 가로로 다시 묶는 이러한 분배 법칙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